충격의 도가니 속에서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습니다. BBC에서 방영된 한 편의 한국 영상이 중국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분노한 시민들의 항해 전화가 본사로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 혼란의 와중 현장을 지켜보던 유명 뉴스 아나운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며 폭탄 발언을 내뱉었는데요. 이 폭발적인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정치사회적 파장의 불을 지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사건이 이처럼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BC 뉴스룸의 밝은 조명이 제 책상 위로 비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전 세계 소식을 전하는 기자로 25년 동안 일하고 있죠. 직장 동료들은 저를 언제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제 일에서 꽤 성공할 수 있었죠.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supposedly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영상에 관한 새로운 메시지들이 계속 뜨고 있었어요. 전 한숨을 쉬며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댓글창은 서로 언쟁을 벌이는 화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또 다른 오해가 엄청 과장되고 있는 거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전 항상 한국을 그저 스마트폰과 케이팝이 나오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생각엔 깊은 문화나 역사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유행 제품을 만드는 곳 정도였죠.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기사를 읽고 있는데 누군가 제 책상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이 많아 보이는 눈을 가진 키 큰 동료 올리버였죠. 그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거 봤어?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는 중국인 가족이 나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그들을 출구로 안내하는 동안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마 한번 일어난 사건이겠지. 전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온라인에 공유되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야. 전 평소 업무로 돌아갔지만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더 많은 영상들이 온라인에 올라오고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었죠. 더 많은 뉴스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제가 그녀의 책상 맞은편에 앉자 그녀는 신박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에밀리, 우리는 서울에 가서 거기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사람이 필요해. 그녀가 말했어요. 이 영상들이 국가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내일 비행기를 타고 떠났으면 해. 그녀는 책상 위로 폴더를 밀어주었어요. 안에는 비행기 티켓과 호텔 예약이 들어있었죠. 전 놀라면서도 약간 짜증이 났어요. 이게 정말 누군가를 한국까지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아마 소셜미디어가 몇몇 사소한 사건들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들고 있을 뿐이겠죠. 그게 바로 내가 알아내야 할 점이야. 편집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과장된 거라면 그걸 증명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바이럴되는 클립이 아니라 정확한 보도를 받을 자격이 있어. 전 비행 정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설레면서도 긴장이 되고 있었죠. 전 이전에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보도한 적이 있지만 항상 런던의 안전하고 편안한 스튜디오에서였어요. 이제 실제로 직접 그곳에 가게 될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 한국을 마주해야 하는 거죠. 더 질문하려는 찰나 올리버가 문간에 나타났어요. 그는 이미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죠. 짐 싸기 시작했어. 그가 침착한 자신감으로 말했어요. 올리버는 항상 모든 일에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가끔은 그런 점이 짜증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가 저와 함께 간다는 사실이 실제로 위안이 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전 옷과 장비를 캐리어에 넣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보도할 내용을 계획하고 있었죠. 이 모든 상황이 그저 과장된 인터넷 드라마라는 것을요. 아마 문화 간의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전 올리버가 보여준 영상 속 중국인 관광객의 얼굴을 계속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upset해 보였어요. 이 이야기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까요? 잠시 동안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너무 단순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잠을 청하려 했어요. 내일이면 답을 찾기 위해 세계 반대편으로 날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제기할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훅 들어오고 있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을 때 제 다리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런던과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죠. 간판들, 소리들,
냄새들까지. 올리버는 이미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떠올렸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별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바이럴 영상들이 정말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건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공항 안에서 저는 사람들이 입국 심사줄을 지나가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중국인 가족들, 서양 관광객들, 한국 시민들이 모두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입국 심사 직원들은 여러 언어로 말하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있었어요. 이건 화난 소셜, 미디어 게시물들을 바탕으로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짐을 찾고 있는데 밝은 미소를 지닌 젊은 한국 남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우리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있었죠. 에밀리 씨? 올리버 씨?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현지 가이드예요. 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우리는 가이드를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우리 스스로 조사할 계획이었죠. 제가 반대하기도 전에 올리버가 민재에게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지만 논쟁하지 않기로 했죠. 서울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제대로 둘러볼 수 있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그 사이로 알록달록한 곡선 지붕을 가진 오래된 사찰들이 보였어요. 이 도시는 아주 오래된 것과 아주 새로운 것이 섞여 있었죠. 택시 기사님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자라는 걸 알게 되자 그는 즉시 바이럴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죠. 한 명의 나쁜 사람이 모든 한국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야기에서 진짜 한국을 보여주세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직 직접 증거를 봐야 했으니까요. 민재는 우리를 명동이라는 번화한 쇼핑 지역으로 데려갔어요. 거리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상점 직원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인 관광객 무리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직원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샘플을 제공하고 중국어 문구를 말하고 있었죠. 이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 저는 올리버에게 속삭였어요. 당연히 쇼핑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겠지. 그들의 돈을 원하니까. 민재가 우리 대화를 엿듣고는 다음으로 주택가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일반 한국인들이 사는 곳이자 관광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이요. 1시간 후 우리는 아파트 건물과 작은 가족 식당들이 있는 조용한 지역을 걷고 있었어요. 가게 밖을 쓸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우리가 지나갈 때 미소 지으며 살짝 허리를 굽혔어요. 아이들은 작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죠. 이곳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찬 곳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점심을 위해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메뉴에는 영어나 사진이 없었죠. 민재가 우리가 주문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주인은 외국인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반찬을 추가로 가져다주며 음식을 제대로 비비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는 건가요? 저는 민재에게 물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일반적인 한국의 손님 접대 방식이에요. 우리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고 믿거든요. 오후 늦게 우리는 가게 주인들, 학생들, 그리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인터뷰했어요. 모두가 한국인과 외국인 방문객 사이에 가끔 오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아무도 관광객을 차별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한 대학생은 완벽한 영어로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 바이럴 영상들은 진짜 한국을 보여주지 않아요. 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바이럴이 된 몇 가지 안 좋은 순간들로 우리나라 전체가 판단받는 것을 보는 건 정말 속상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 노트를 검토하며 불편함을 느꼈어요. 서울은 제 예상과 맞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도시는 현대적이고 국제적이며 대체로 환영적이었죠. 몇 개의 온라인 영상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요? 올리버가 내일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해.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진실인지 발견하기 위해서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은 바이럴 영상 속 레스토랑을 방문할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찾으러 온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는 가운데 우리는 바이럴 영상 속 그 고급 레스토랑을 향해 걷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죠. 바로 이곳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단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그 장소. 이제 서울에 온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제가 찾을 거라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레스토랑에서 온라인 이야기들이 결국 맞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레스토랑에는 높은 유리문과 안에 우아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입구에서 우리를 맞이했죠. 민재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한국어로 설명했어요. 저는 매니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죄책감이나 긴장한 모습이 아니라 혼란스러워 보였죠.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민재의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그의 눈썹은 진짜 혼란스러움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모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온라인에서 수백만 번 공유된 그 영상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분명히 당신 직원들이 이 손님들을 내보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매니저는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어요. 이 영상은 일어난 모든 일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가 설명했어요. 그 손님들은 많이 취해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즐기려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었죠. 저희는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손님이라면 누구에게나 나가주시길 요청했을 겁니다. 저는 팔짱을 끼며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그에 대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라인에서 모든 문제 때문에 저희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보관해 두었어요. 보시겠어요? 1시간 후 올리버와 저는 그들의 보안 카메라에서 찍은 전체 편집되지 않은 영상 4본을 들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전체 영상은 온라인에서 공유된 짧은 클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피해자들은 정말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기 전에 매우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사실 꽤 인내심을 가지고 그룹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죠. 이건 모든 걸 바꿔놓는군. 우리가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제가 올리버에게 말했어요. 이 사건이 거짓된 방식으로 보여졌다면 다른 사건들도 얼마나 잘못 전달됐을까? 제 머릿속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차고 있었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쫓고 있었던 걸까요? 인터넷이 몇 가지 고립된 사건들을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무언가로 바꿔놓은 걸까요? 갑자기 제 어깨 가방에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것을 더 꽉 잡고 돌아봤지만 그것을 가져가려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제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 물건들이 모두 인도 위로 쏟아져 나왔죠. 여권, 전화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스토랑 영상이 담긴 USB였어요. 저는 모든 것이 밟히거나 바람에 날아가기 전에 재빨리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모으려고 했어요. 제 심장은 당황으로 쿵쾅거리고 있었죠. 근처 카페에서 앞치마를 입은 젊은 남자가 급히 나와 도와주었어요. 그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제 물건들을 짚고 있었죠. 조심하세요. 그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아주 붐비는 거리라서 물건 떨어뜨리기 쉬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주워 담는 동안 저는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있는지 확인했어요. 제 지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가슴이 내려앉았죠. 거기에는 모든 신용카드, 현금, 그리고 신분증이 있었어요. 내 지갑, 저는 점점 더 커지는 공포감으로 말했어요. 지갑을 찾을 수 없어요. 카페 직원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제게 기다리라고 손짓하고 다시 카페로 달려갔죠. 1분 후, 그는 전화를 들고 돌아왔어요. 화면에는 카페의 야외 카메라에서 찍은 보안 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있었죠. 저희 카메라 있어요. 그가 문 위에 있는 작은 장치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아마 지갑 찾는데 도움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작은 화면 주위에 모여 제 가방이 떨어지는 순간을 다시 봤어요. 소매치기나 도둑은 없었고 제가 가방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뿐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게 쏟아졌을 때 내 지갑이 근처 벤치 아래로 미끄러지는 걸 봤어요. 그 직원은 즉시 벤치 아래를 확인하고 큰 미소로 제 지갑을 들어 올렸어요. 다 있어요. 그가 저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갑을 열고 모든 것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모든 돈, 모든 카드, 아무것도 빠진 게 없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 낯선 사람은 쉽게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한 척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애썼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었는데요. 그는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이게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 침대에 앉아 제 노트를 검토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기술이나 팝, 음악에 관한 몇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그 바이럴 영상들에서 묘사된 외국인 혐오적인 국가가 아니었죠.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창가 의자에 앉아있는 올리버에게 말했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모두 버리고 정말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봐야겠어. 올리버는 작은, 아는 듯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자인 거 아니겠어?
명백한 건 너머를 보기 위해서.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으로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 장소를 진정으로 이해할 준비가 됐다고 느꼈어요. 제 선입견이나 바이럴 영상이 아닌 직접적인 경험과 열린 마음을 통해서 내일은 달라질 거예요. 내일 저는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한국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펴놓고 예전 계획들을 지우고 있었죠. 오늘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바라볼 거예요. 민재 씨, 일반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레스토랑 영상과 관련된 사람들만 말고요. 저는 아침 식사 중에 물었어요. 민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는 관광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들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첫 번째 방문지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구멍가게였어요. 가게 주인은 웃을 때 주름이 깊게 잡히는 눈가를 가진 노인이었죠. 영어를 하지 못했지만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차를 준비하는 동안 작은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하고 있었어요. 가게에서는 향신료와 말린 생선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이 선반에 줄지어 있었고 동네 아이들이 과자를 사러 들어와 동전을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세고 있었죠. 민재의 통역을 통해 노인 가게 주인은 그의 긴 인생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들려주었어요. 내가 젊었을 땐 여기서 외국인을 거의 볼 수 없었네. 그가 설명했어요. 이제 내 손주들은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 한국은 조금씩 문을 열어왔지. 저는 그가 나이나 외모에 상관없이 각 손님과 얼마나 부드럽게 소통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가게는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었어요. 이웃들이 소식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커뮤니티 센터였죠. 나중에 우리는 학생들이 우리와 대화하며 영어를 연습하는 대학교를 방문했어요. 그들이 자신의 관점을 공유하려는 열정에 저는 놀라고 있었죠. 그들은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지만 정부 정책과 개인 간의 명확한 구분을 짓고 있었어요. 우리 나라들이 가끔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국제 관계를 공부하는 한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오후에 우리는 노인들이 전통 공예를 가르치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전통 한국 종이를 간단한 모양으로 접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 손가락은 섬세한 종이를 다루며 실수로 그녀의 완벽한 주름과는 달리 엉망인 주름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서툰 시도에 짜증을 내기는커녕 그녀는 부드럽게 제 손을 인도하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어요. 제가 마침내 간단한 꽃 모양을 완성했을 때 그녀의 미소는 마치 제가 걸작을 만든 것처럼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좁은 골목에 숨겨진 작은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영어 메뉴는 없었지만 주인은 우리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고 있었죠. 그는 목록에 없는 특별 요리들을 가져오며 민재를 통해 분명한 자부심으로 각 요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왜 낯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걸까요? 저는 민재에게 속삭였어요. 그분 말씀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방문객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세요. 민재가 통역했어요.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문 밖에 신발을 정리하는 세심한 방식, 이웃들이 서로의 식물에 물을 주는 모습, 지역 소식과 도움 제안으로 가득 찬 커뮤니티 게시판들이요. 이런 교류에서 느껴지는 진정한 따뜻함은 제가 마음속에 구성했던 불친절한 사회의 이미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제가 찾으러 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차별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몇 가지 바이럴 순간들을 바탕으로 전체 국가를 쉽게 판단하는 방법, 소셜미디어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에 대한 이해를 왜곡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죠.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날의 영상을 검토하며 올리버에게 말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그 바이럴 영상들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서 판단을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장소를 직접 경험할 때 현실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올리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영국의 시청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친절함과 공동체 의식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한 절대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는 제 노트를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단지 한국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요. 종종 너무 작고 너무 단순한 틀을 통해서요. 서울 위로 밤이 내리면서 저는 기자로서의 바쁜 삶에서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진정한 겸손함이요. 세상은 항상 우리의 선입견이 보게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미묘하며 종종 더 아름답답니다. 밝은 스튜디오 조명이 생방송을 준비하는 제 얼굴에 뜨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런던에 돌아와 익숙한 BBC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죠.
올리버는 카메라 뒤에 서서 저에게 격려하는 듯한 고개 끄덕임을 보내고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며 우리가 생방송 중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런던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국 서울에서 돌아온 에밀리 하퍼입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차별을 보여준다는 바이럴 영상들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에 갔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죠. 제가 말하는 동안 제 뒤에 화면에는 우리 여정의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붐비는 거리들, 작은 구멍가게, 전통 공예가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많은 한국인들의 얼굴들이요. 다음으로 레스토랑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바이럴이 된 짧은 클립뿐만 아니라 전체 이야기를 보여주는 완전한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죠. 저는 온라인에서 편집된 버전이 실제로 일어난 일의 중요한 부분들을 생략했다고 설명했어요. 제 심장이 사실들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여정을 공유하면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저는 시청자들에게 제가 이미 마음을 정해놓고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도 한국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 지갑이 떨어지고 낯선 사람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돕기 위해 애썼던 그 순간을 묘사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 동안 저는 친절한 사람들, 깊은 전통, 그리고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성과 악의 같은 혼합을 가진 복잡한 사회를 보았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바이럴 영상들은 실제 사건들을 보여주었지만 그것들은 규칙이 아니라 예외였죠. 방송을 마치면서 저는 마지막 생각을 덧붙였어요. 기자로서 우리는 공정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가본 적이 없는 장소들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품고 있어요. 제 여정은 진정한 보도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에 의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의지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었어요. 카메라가 꺼진 후 편집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가 서울로 떠났을 때 우리 둘 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지만 이 이야기에 만족해 보였죠. 그날 저녁 제 업무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시청자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균형 잡힌 관점에 감사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제가 보도한 것과 일치하는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죠. 가장 의미 있는 메시지는 민재에게서 왔어요. 제 나라를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바이럴 영상들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집에서 저는 작은 종이 꽃을 조심스럽게 책장에 올려놓았어요. 한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든 제 불완전한 작품이었죠. 약간 삐뚤어져 있고 접힌 부분이 반듯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게 상기시켜 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또 다른 나라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맡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대신 질문들로 시작했어요. 다양한 출처를 읽고 다양한 관점을 찾으며 어떤 장소든 처음 보이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었죠. 제 ENTJ 성격은 여전히 저를 자신감 있고 결단력 있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올리버의 사려 깊은 INFJ 접근법과 민재의 열정적인 ENFP 관점으로 그것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함께 이러한 다른 관점들이 어떤 이야기든 표면 너머를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죠. 다음 임무를 준비하면서 저는 서울의 교훈을 기억했어요. 세상은 바이럴 영상이나 빠른 판단이 제한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기자의 진정한 여정은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죠. 출근하기 전에 저는 종이 꽃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가 틀렸다는 지식이라는 것. 그리고 그 발견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용기라는 것을 제게 상기시켜 주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